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올리비아 터세 최양지 기자가 한 줄을 달군 말로 핫 이슈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사찰단 결과 보고가 어제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들 이 결과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들으시면서 5글자 시찰단의 결과 보고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터세 최 기자 첫 번째 말 뭡니까? 경찰의 매운맛 매운맛. 준비했습니다. 네, 매운맛. 뭔 주제죠? 매운맛? 어제 캡사이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가 더 강경해지고 있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대응에서 캡사이신 분사 가능성을 밝힌 건데요. 이제 신고된 시간을 초과한 집회이거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어제 오후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현장에서 실제로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쏘지는 않았고요. 네, 쏘지는 않았습니다. 또 살수차 재도입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윤 청장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해서 네. 실제로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 살수차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올리비아 터세 집회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까? 저는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고요. 예. 이제 주변 기자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 집회 해산에 이 캡사이신 사용된 적이 언제였어요?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때 쓰인 것이 마지막인데요. 이후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폐지가 됐고요. 살수자 관련해서는 이제 고 백남기 씨 사건도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다시 도입을 한다는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박상진 교수를 인터뷰해봤는데요. 표현의 자유 중에 중요한 것이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도가 좀 지나쳐서 공공기물 파괴한다던가 방화를 저질렀다거나 했을 때 공권력이 투입되는 건 맞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캡사이신 부활을 하는 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녹음은 하진 않고요. 네. 예, 왜 안 했어요 녹음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인터뷰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하나 뺐습니다. 네. 좀 이따 그 교수님 인터뷰를 들을 거기 때문에. 네. 캡사이신을 어떻게 쏘는지 보셨어요? 시위대를 향해서? 시위대를 향해서 그 2017년에 쏜 모습을 봤는데 네, 어떻게 쏴요? 이제 이렇게 뒤에 이제 등에 그 기구를 메고 농약처럼 농약통 분사가 같은 되더라고요. 네. 이제 권총 같은 걸로? 권총은 아니고 길다란 막대에서 그러니까 권총 농약처럼. 비슷하게 생긴 걸로. 네,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캡사이신을 사람이 맞으면 안전하다 이런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캡사이신에 알코올과 물을 섞어서 희석액을 뿌리기 때문에 경찰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인데 네. 사실 캡사이신을 맞고 당연히 이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눈도 따가울 것이고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도 이 발진이 그러니까 일어날 말이에요.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걸 안전하다고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이윤 교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관련해서 이 정부의 입장은 최근 집회에서 이제 야간 집회나 소음이나 교통체증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회 참가자의 권리만큼 시민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경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이윤 교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론은 좀 집회 시위자들도 본인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들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여러 기본권들도. 그래서 다정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전제된다면 굳이 이제 규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게 아니라 자신의 기본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타인의 기본권도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대강으로 갈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세상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백수아재님이 최루탄도 곧 나오겠다. 또 후다닥님은 괴로운 게 안전한 건가 이런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올리비아 터스는 MZ 세대인데 최루탄 가스 냄새 못 맡아봤죠? 못 맡아봤죠. 전 초등학교 오일환 때 PD는? 초등학교 때 많이 봤습니다. 아 연식이 좀 됩니까? 아니 뭐 그렇게는 아니어도 네. 그 냄새는 알죠. 네. 어떻게 초등학생 때인데 어떻게 제가 최루탄 그 가스 냄새? 안양의 시내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이런 데모들이 있어서 이른바 그래서 그랬구나. 기억이 납니다. 예. 참 최루탄 가스가 이제 등장하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진격의 직진 PD, OPD 두 번째 들이대는 말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답은 정해져 있다입니다. 답은 답정너? 네. 뭐예요? 답정너로. 저희가 어제 그 시찰단이 그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TV에서 생방송으로 다 네. 보여줬잖아요. 저 일각 보고 보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이제 발표 내용은 한 15분 정도 돼요. 네. 근데 뒤에 이제 기자 질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전부 다 봤어요? 네, 그래서 리뷰를 하고 좀 중요한 대목들이 보도화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좀 그래요? 자세히 전해드리려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좀 그 기자들도 그 연신 좀 답답하다는 입장을 많이 밝혔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질의를 한 기자를 하나 뽑아서 예. 기자가 좀 국민의 입장을 잘 좀 질의를 한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녹음해봤습니다. 어디 기자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아, 그 CBS의 네. 이모 기자입니다. 네. 이정주 기자입니다. 네. 사실 이런 국민들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쿄전력이 전례를 잘 보시면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처음에 멜트다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일본 총리가 가서도 거짓말했어요. 처음에 2015년 8월에 이건 문서로 작성이 돼 있어요. 후쿠시마 주변에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 그렇게 문서로 했다가 지금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이런 상시적인 거짓말과 일본 특유의 비밀주의, 그게 지금 그 연동해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시찰단을 뭐 불신한다거나 아예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쿄전력의 기존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시찰단을 보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찰단이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시료마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규정은 알겠는데 네. 가서도 그들이 뜬 시료, 소위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서 직접 채취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SBS CBS입니다. CBS 의 CBS 산업부의 이정주 기자인데요. 이정주 기자. 좀 뭐 들어보시니까 질문 딱 부러지게 시원하시죠? 잘하네요. 네. 왜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중간에 얼핏 조금만 봤었는데 네. 이런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네. 들려주니까 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유국기 그러니까 네. 도쿄전력의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 네. 맨 처음에 그 멜트다운 용용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녹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그 도쿄전력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네. 우리 시찰단이 더 능동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위원장이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 이름이 유국희 위원장이 한번 답변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데이터의 신뢰성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 시찰의 목적상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일본의 계획 그리고 조치 사항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보고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유국희 원안위원장 단장의 이야기도 들었고 어제 KBS 9시 뉴스에도 이분이 직접 출연해서 앵커하고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답답하더라고요. 뭐 도대체 답이 뭘까? 네. 예? 그렇죠. 안전하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뭐 이 부분에서
선은요. 저는 어쨌든 청취자들이 잘 이미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좀 담긴 것들이 더 있더라고요. 한번 더 스텝을 좀 나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면 그 삼중수소라든지 위험성을 한번 저희가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DNA의 그 줄이 파괴될 수 있다고 그러지 파괴될 수 않았어요? 있다는 문제 삼중수소가 지적을 들어가면. 했었죠. 저는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염수에는 최소 64개 정도가 더 많은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핵종. 네, 핵종, 이른바 핵종인데 알프스가 이걸 희석을 못한, 정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어제 보면 그 책임 연구원인데요. 김성일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알프스의 그 설치 목적과 성능 목적이 62개 핵종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정기적으로 62개 플러스 사실은 알프스에서 정화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시포틴 합쳐서 64개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2개 알프스라는 걸로 해서 걸러지는 게 62개인데 네. 그거 말고 걸러지지 않는 게 64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삼중수소하고 이른바 그 시포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위험 물질인데 정화 자체가 안 되니까 일본은 그냥 이거는 희석해서 우리 내보내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물에 바닷물 타서 보내겠다. 타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알프스 성능 인정되면 다 희석되고 정화가 되니까 그렇죠.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희석만 시킬 뿐 그러니까 그 잘못되면 나가는 알프스는 겁니다. 삼중수소하고 시포틴 네. 이거 몸에 해로운 거는 우리는 이게 정화 자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화가 안 돼.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서 희석시켜서. 거기다 그게 무슨 50보 100보 아닙니까? 저만 몰랐나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이에요. 그걸 저도 보면서. 그래요. 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아주 이렇게 네. 요점을 확 정리를 해주니까 네. 딱 와닿아요. 네, 괜찮았어 오늘. 네. 근데 어제 시찰단 발표에서도 전혀 예견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달 말로 6월 말로 이제 예상됐잖아요. IAEA 보고서.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인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도가 됐어요. 이 그래요?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주요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저 어저께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핵종 문제잖아요. 네. 64개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건 우려는 없다. 우리가 IAEA가 봤더니 그 64개로 한정된다라고 면접을 준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IA 보고서의 핵심은 삼중수소나 시포틴이 이제 걸러지지 않고 나오지만 네. 상관없다 이제. 아니 상관없다는 건 아니고 64개까지만 인정되고 그 외에 우리가 했더니 더 다른 방사성 물질들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문제 제기는 200개 정도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시포틴이나 이런 삼중수소 같은 게 200개나 된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오인환 PD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이 짜여진 이 보고서들을 계속 내놓고 다음 보고서는 뭐냐면요. 수산물에 관련입니다. 그래요? 영향성 미치는 거.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저 뭐 결과는 뭐 봐야 되겠지만요. 그 보고서도 IAEA가 내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00%뭐 워낙 그 모호한 상태의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네. 오인환 PD한테 제가 뭐 확실하게 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 입장도 한 가지만 아닌 것 좀 더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일본이 그 오염수 샘플을 제공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지금 1차로 한번 검증을 그러니까 했지만 샘플이라는 게 그 물, 오염수 샘플이요. 물. 예. 예. 우리가 가져왔대요. 가져왔대요. 근데 시찰단이 가져온 건 아니고 아마 IAEA 통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1차 검증을 우리가 마쳐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근데 어제 발표 안 했습니다. 발표는 안 했고 2차, 3차가 더 한 다음에 아마 그의 평균치를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어서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토세다 최양지 기자 세 번째 말 뭡니까? 인종차별받는 인어공주입니다. 네, 최근 그 인어공주 개봉한 영화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난주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리메이크한 실사 영화가 나왔는데요. 개봉 직후에 큰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에요? 바로 주인공의 인종 때문인데 이 주인공 인어공주 역에 흑인 가수인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이 됐어요. 예. 근데 원작에서는 백인인 주인공이 레게 머리를 한 흑인 공주로 바뀌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감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네. 개봉 후 국내 한 주요 포털 평점을 보면요. 2.5점입니다. 2.5점 2.5 본 점? 적 있으세요? 보통 영화. 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10점 만점에 2.5점. 10점 만점에 2.5점.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낮고 뭐 1점을 준 평점도 최양지 굉장히 기자도 많고요. 뭐 점수 줬어요? 저는 점수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뭐 의견이 뭐 원작을 너무 파괴했다. 내 동심 좀 돌려달라.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백인 머리인데 레게 머리로 바뀌었다는 게 뭔 얘기예요? 백인이 흑인으로 바뀐 그러니까 거고 그거는 저도 예고편 TV에 나온 걸 봤는데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다는 머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는 긴 빨간 머리인데 올리비아 핫세처럼 그렇죠. 저 스트레이트 저처럼 머리인데 긴 빨간 머리인데 빨간 머리인데 이제 레게 백인이 빨간 머리인데 흑인이 빨간 레게 머리로 바뀌었다고 그 생각하시면 레게 머리가 어떻게 생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딴 것 같은 거죠. 딴 네. 모두 이렇게 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알겠어요. 근데 캐스팅을 어떻게 감독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디즈니가 한동안 화이트워싱의 논란에 이제 시달렸었는데 이 화이트워싱이 뭐냐면 원작의 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인 우월주의가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면서 이번 인어공주에서는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주인공을 흑인으로 바꿔버리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너무 지나친 정치적 중립이 아니야? 이거 원작을 너무 파괴해도 파괴한 게 아니야? 이런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온통 백인 일색이니까 이번 인어공주를 이렇게 바꿔봤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 내에서도 우리는 2.5점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 우리나라도 개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봤어요, 영화? 저 봤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봤었던 인어공주하고 MZ 세대가 본 흑인 인어공주 본인은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디즈니 작품 중에 인어공주가 이 OST가 좋기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음악을 좀 들으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컸기 때문에 이 배우가 노래를 했을 때 왜 캐스팅이 됐는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의문이. 네, 노래를 알겠습니다. 매우 잘합니다. 예. OST가 Under the Sea 그거죠? 맞아요. 한 소리 Under the Sea. 한번 해보세요. 나나지. 뭐 진짜. 땀을 뻘뻘 흘리네. 언더더시는 아니고 Part of Your World라는 노래도 예,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번에는 직진 PD, OPD 네 번째 말 가겠습니다. 뭡니까? 한국형 외로운 늑대 출연 주의보. 뭐예요, 이건 또? 오늘 그 돌려차기 그 사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돌려차기? 네, 그 묻지마 범죄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어디 강남 어디선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진화할 수 있는 최근에 뭐 그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에서 진화형으로 이 외로운 늑대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외로운 늑대 형태라고 하는데요.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치명적 공격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이제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그런 그 공격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취하는 이 뭐 정치 양상들을 봤을 때 뭐 아베 전 총리도 그 사제총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 좀 주의가 요구된다. 예. 이런 의미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말 했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찰단 후쿠시마 시찰단 기자회견 봤는데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먼저 올리비아 터스부터 해주세요. 3, 2, 1.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반응이 없어? 오늘 평가가 좀 없었나 봅니다. 평가가 좋네요. 평가를 안 한다는데. 안 한대. 자, 오인환 PD 해주세요. 네. 3, 2, 1. 시찰단 검증단으로 한 번 더. 예. 여기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네요. 올리비아 터세가 지금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예. 네. 지금이라도 하나 해줘요. 서운해요. 더 셀 것 같아요. 상암초등학생. 예. 저한테 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네. 해줘 빨리.
안 해줘? 알겠습니다. 자, 네. 오연환 PD, 자 최양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 2분 추첨했습니다. 5844님, 6758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은국 호랑나비 들이대 OPD 위해서 선곡을 했답니다. 한번 해봐요. 들이대.